동기기의 특성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안쪽에 있는 회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고요. 회전자에서는 회전자계 또는 발전기의 경우에는 자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상, B상, C상의 권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좀 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상이 이제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상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겠죠. 물론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분포권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 번 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게 되는 것은 이제 건선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리액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선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도 있게 되겠고요. 예. 사실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 나중에 이제 A상, B상, 그다음에 C상의 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쌍들이 결국은 이게 하나가 A상이라고 그러면은 B상도 같은 방식으로, 그다음에 C상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권선 저항은 상당히 적음으로 일단 무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은 사실 전자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코일이죠. 코일을 통해서 N극, S극 식으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역시 독립된 내용의 이제 계좌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좌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고정자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정자는 바로 전기자라고 할 수 있죠. 계좌는 바로 회전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매핑을 잘못되게 했는데 고정자는 회전자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계좌는 전기자, 계좌가 아니죠. 계좌입니다. 방금 은행 업무를 처리를 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회로는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상이 A상, B상, C상 뭐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이제 계좌권선 회전하는 회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3상이지만 이제 한 상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비례적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상에 이렇게 권선이 있고요. 저항도 무시하지 않다면 저항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단자전압 V로 연결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입력 부분은 어떻습니까? 입력 부분은 계좌가 이제 한 상에 대해서 자계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입력이 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타내는 부분이 이쪽에 이제 유기되는 전압으로 이 값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값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요 부분에 이 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회로 하나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회로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기계적인 상수, 요 값이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XS, 그다음에 RS, S는 여기서 스테이터, 고정자의 리액턴스와 고정자의 저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ZS 임피던스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동기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요. 이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하는 것이 네, 세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개방 회로 시험, 단락 회로 시험 세 가지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사실 저항을 구하는 회로고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ZS를 구하기 위해서 개방 회로 실험은 회로를 개방을 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회로를 개방한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회로가 개방이 되어 있죠. 개방이 되어 있는 단자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개방입니다. 개방 회로 시험에서는 여기 직류 전원의 값을 갖다가 가변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전압을 가변시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방 회로 시험은 뭐냐 하면은 단락 회로 시험이요. 단락 회로 실험은 쇼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락을 시켜버리고 전류계로 전류를 측정하고 마찬가지로 전류값을 입력 필드에 계좌의 전류값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좌를 조절할 때 이때 상황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은 이제 발전기의 경우 그렇죠. 이게 그 동기 속도로 돌고 있다라는 가정에 들어갑니다. 동기 속도로 항상 이건 돌고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 상태에서 개방하여 보고 단락하여 보고 하면서 값들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을 측정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 ZS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ZS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요, 결국 IF 값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이죠. IF 값은 여기는 IF 값을 계좌의 전류 값이 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단락 개방 회로 시험의 값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개방 회로는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 V가 되겠죠. 출력 단자 측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단락 회로 시험을 통해서 얻을 경우에는 여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 값을 얻은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에 있는 값은 전류, 위에 값은 전류인데 이제 아마추어의 전류 값이 되는 거죠. IA하고 V가 동시적으로 지금 여기 Y축에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는 위쪽의 곡선은 포화 곡선 특성으로 나타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직선의 특성을 갖고 있죠. 선형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측도 보게 되면은 회로에 전류가 생기고 이 전류가 결국은 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쵸? 여기죠. 단락 회로 시험에서 결국은 전류를 또 2차 측에 흘리게 되는데 IF에 대한 IA의 관계가 왜 포화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을 가져야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꾼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 쪽은 단락을 시켰죠. 단락을 시켰으니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단락 전류가 흐릅니다. ISC가 흘러요. 그럼 회전자 전류 ISC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ISC에 의해서 계좌에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또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 그 자속이 감자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서 그 상태에서는 1차 측에서 발생된 파이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이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파이를 통해서 2차 측에 전달되는 포화 영역으로까지 가지가 않고요. 낮은 자속의 단계에서 포화되지 않은 값으로 반응을 해서 1차는 여기서 이제
IF, 2차는 IA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감자작용에 의해서 파이의 영향이 줄고 그 파이의 영향이 주는 상태 영역에서는 IF하고 IA의 관계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이런 포화곡선이라면 이제 파이가 작은 영역, 저 I 파이였었는데 이 파이가 작은 영역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래나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ZS라고 그러는 값은 우리가 전격 상태를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전격 상태에서 흐르는 계제 전류 값을 우리가 IF의 전격 상태 값을 알게 된다면은 그때 전격 상태에 흐르는 전류와 그다음에 개방 전압, 그쵸?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쵸? 예, IS C분의 IOC, 아까 전한 그 전격 상태에서의 개방 전류값, 그 다음에 어, 단락 전류값을 갖다 나눠준 것이지 ZS 값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얘기가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KS라고 그러는 단락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 값을 씁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임피던스하고 역수 관계니까 단락비가 크다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가 작다 하는 얘기죠. 네, 역수 관계니까. 네, 그래서 전압 강화와 그 내용을 고려를 하면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나오는 얘기를 전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기 임피던스 값이 작으니까 결국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의 값이 작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작고 선로 충전 용량이 증가하고 선로 충전 용량입니다. 그다음에 철손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철순이 증가하는 역할이 크니까 철의 영향이 많다. 그래서 철기계라고 그러고요. 이 반대는 뭡니다? 동기계라고 그러는 거죠. 동기계는 이제 권선 부분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국도 크고 이제 기계 형태라든지 중량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단락비가 그러한 용도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ZS를 구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아까 이 수식에서 지금 구하다 만 것 같이 ZS 얘기만 했어요. 자, ZS만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XS, RS 값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ZS를 구했다면요. ZS의 값을 구했다면 ZS는 결국 RS 플러스 JXS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을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저항은 보통 값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R의 값을 예? R의 값을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 그죠? 하고 이제 흐르는 전류 값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뭐 테스터를 여기다 직접 연결해서 R 값을 갖다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 흐르는 전류의 값, 측정된 저항의 값은 요 건선의 저항과 요 전선의 저항을 더해준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값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권선의 저항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ERS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교류일 때 하고 그 직류일 때 하고 유효한 저항의 값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하여 설명드리자면은 이쪽에 예, 저항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저항 값은 단자 전압을 인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류를 또 따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전류계를 넣어서 전류를 측정하면은 요두 개의 상이 잡히니까 이 값을 결국 구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15ohm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RS는 5ohm이 되는 거죠. 근데 이 5ohm이 곧바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실제적인 저항값은 이것보다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따라서 좀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설계된 모양,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정을 해주는데 보통 1.2 내지 1.5배 크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2를 해주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6ohm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보정 계수는 보통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써라. 자, 그러면 6ohm 이것이 주어지면요.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식에서 리액턴스 XS는 결국 루트 ZS의 제곱 빼기 그쵸? RS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동기기 어, 그 실험에서 ZS 동기 임피던스 값을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 값은 이렇게 또 측정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XS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